안녕하세요. 구로시장 청년상인 특화구역 영수하자 오늘 발표를 맡은 구로구청의 김혜진입니다. 발표 준비와 별개로 오늘 이 자리가 최근 들어 제 심장과 제 가슴을 가장 뛰게 했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실무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많은 민원에 대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거를 왜 벌렸지? 라는 후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사회에 중요한 일들이구나 라는 확신과 나뿐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굉장히 저에게는 뿌듯한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정책, 다 관련 담당자분들이 이곳에 오셨는데요. 여러분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청년 정책에 대한 정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오늘 많은 자치단체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아마 우리 사회가 청년 실업을 포함한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토대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기업인들과 함께 공감하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빨리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요. 오늘 굉장히 거대한 정책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 구로구에서는 저희 실무자들과 구청장님 같이 추진했던 소소한 사례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지역 현안을 바탕으로 어떻게 사업을 이끌었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켰는지를 여러분께 함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 자리, 저희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시작했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담당자들이 다 같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청년 자립은 일자리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내에 대학이 많이 있으면 참 좋겠지요. 좋은 기업이 많이 있으면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로구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없고 유능한 대학도 없었고요. 특목고도 많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일자리와 어떻게 연계시킬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꼭 고등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 그리고 그런 교육관리학 기관들과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우리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 함께 고민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구로구는 교육특구로 지정하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토론회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발표했을 때 이 청년 임대주택으로 이곳이 공급되어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발빠르게 뛰었죠. 그래서 정말로 그 행복주택은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청년 부실채권 소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1차 소각이 된 상태고요. 여러 지자체에서도 운영하시고 있지만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자립의 토대 위에서 관내 중견기업의 인턴제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보다 더 빠른 2009년부터 시작한 일들인데요. 자치구에서 하기는 조금 버겁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먼저 시도를 했죠. 그래서 1017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6년 동안 계속 기업을 설득하고 운영하면서 이 중에서 907명이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내에 쥐벨이라는 특수한 산업공간이 있어서 사실 가능했던 성과입니다. 이 1만 기업들의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 1만 개의 기업이 이곳에 입주해 있는데요. 이 기업들과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진행하던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 그리고 우리 실무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지속적으로 발견했다는 건데요. 이 일자리 담당자들이 이 지역 특성과 산업의 특성을 보면서 놀라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구로공단은 혁신을 거치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 개의
회사가 입주한 쥐벨리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 기업들에 취직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이공계 졸업자와 전문 인력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청년들이 갈 곳은 부족했겠죠. 담당자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우리 구로에서 나고자 하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 구로 공구상가를 지원하면서 형성된 공구상가와 전통시장이 관계가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러나 이 공간들은 정체를 거듭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공간으로 혁신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구로구의 이 공간들을 조금 자세히 볼까요? 공구상가입니다. 전국구 상권을 벌써 형성하고 있고요. 그 명맥과 기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공구상가 종사자의 평균 나이를 보시면 58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유난히 공구상가를 지원하던 전통시장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 시장들은 상인의 평균 나이가 66세입니다. 물론 길가에 있는 젊은 자꾸 변하는 상가들은 많이 있지만 예전부터 이곳을 지키고 있던 상인들의 나이가 점점 노령화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이 일터를 지키던 소상공인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점점 빈 공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것을 청년 창업의 기회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우리 구청의 핵심 이슈였습니다. 정말 그랬는데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한번 해보니까 청년 자립을 하려면 교육 여건이 보장돼야 되고 주거가 공급돼야 되고 생활을 좀 지원해줘서 이 청년들이 실제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 기업과 함께 이것을 공유하면서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야 되죠. 그런데 기업의 취업 기회는 한정되어 있고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죠. 기성세대인 소상공인의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사회안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리고 우리 구로구 청년 문제를 해소하는데 아주 중요한 삼박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첫 사례를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발로 뛰는 공무원들 그리고 열정과 용기로 가득 찬 청년들, 변화를 맞이하기로 한 상인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상인 함께 만들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 이 놀라운 시스템을 발견한 담당자들은 먼저 상인들을 부르고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이행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기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인과 주민이 함께한 아이디어 회의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구로는 예술대학이라는 비영리 예술단체에 속한 청년들과 함께 야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주민 호응도를 분석하고 니즈를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구비를 확보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이 창업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리의 이런 구청의 젊은 직원들의 노력을 보고 있던 청년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청년들은 직접 기획서를 작성해서 각종 오디션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사업비를 조달받아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 상권의 매력을 더할 이색 청년상인 4개 팀을 먼저 선정해서 지원하였는데요. 이들이 리모델링 단계부터 자신들의 개성을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는 지원을 하였죠. 가운데 글씨 보이시죠? 세상에 부러울 것 없어라. 이 청년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즐겁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 알 수 있는 문구입니다. 청년 상인들은 이 시장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을 자처했습니다. 다양한 길거리 공연을 구상하고요.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면서 시장이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그 변화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구청과 젊은이들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시장은 점점 활성화되었고 시장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이곳에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로시장 청년상인은 12개 팀이 추가 오픈하면서 그 전에 4개 팀, 작년에 12개 팀이 오픈하면서 16개 점포가 운영 중에 있고요.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단이 구성되면서 청년상인 경영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발빠르게 이들을 지원했는데요. 중소기업청의 사업과 연계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고요. 구비를 확보해서 상업 및 교육, 경영 컨설팅 등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지원과나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도로과에서는 기반시설 정비를, 그리고 홍보과에서는 청년 정보를 주민에게 알리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점포 운영의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을 수립했는데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공간이 고급화되면서 지역에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떠밀려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로구청과 중소기업청, 시장진흥공단과 이 지원 청년 사업단장이 함께 모여서 협약서를 구축하고요. 그리고 전국 최초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정말 결실이 되어서 전국의 첫 사례가 되었죠. 이거 말고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청년 점포로 기존 점포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던 기존 상인들은 처음에는 청년 상인을 반대했고요. 그리고 세대차로 인한 불협화음이 나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점포 자체가 활성되는 것은 막지 않겠지만 주변 점포로까지 임대료가 상승할 것을 굉장히 불안해했었죠. 이것을 해결하는데 우리 구로구청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장에 나가서 청년 상인들과 먼저 협의했습니다. 기존 시장 상품과는 전혀 다른 특화된 상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유하였고요. 청년 점포에서 사용하는 각종 재료는 이 구로시장에서 살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상인 전원이 구로시장 상인회에 함께하여서 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권장하였고요. 임대차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임대료가 상승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장 탐방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축제가 정기화되면서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되는 시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영플라자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시장 주민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구의회를 통해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하여서 이들이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상인의 전진은 계속됩니다. 지금 현재 15년 4개소로 시작된 청년 점포는 16년 16개소로 4배나 확대되었는데요. 그 참여 경쟁률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비를 확충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곳에 들어오게 되셨나요? 광고회사에 다니다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가게를 알아봤거든요. 근데 가게를 청년들의 힘으로 털어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좋은 기회가 있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의 모습 보셨죠? 청년 상인이 전통시장과 상생한 우수 사례로 전파되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는 벤치마킹 사례로 하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는 상가뿐만 아니라 공구상가와 많은 공장 밀집 지역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노련한 소공인들이 많이 있죠. 상가에 이어서 기업에 이어서 우리는 2017년도에 이 소공인들과 함께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로구청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